역대 최대 단기부동자금에 대해서 이것이 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작년에 단기부동자금 들쑥날쑥하죠. 언제부터 치고 올라가요? 11월, 12월, 2, 3월. 사실 단기부동자금이란 게 뭐예요? 어디에 묶어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여기 들어가는 게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 입출식 예금이나 CDA, MMF 이런 애들이 단기부동자금에 들어가는데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보통. 즉 현금이 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12월쯤에 어떻게 현금한 거예요? 사실은 11월, 12월이 집값 정점이었죠. 그때 단기부동자금이 늘었다는 것은 사는 사람도 현금 주고 파는 사람도 현금 받았으면 단기부동자금이 멈춰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대출 받고 파는 사람은 현금화하니까 급증한 거죠. 그리고 이때 12, 16 정책 나오고 이제 집 안 팔리니까 멍하니 멀쩡하다가 갑자기 2, 3월에 튄 거는 뭐 때문이에요? 질병 때문이죠. 이 단기부동자금은 가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질병 터지고 나니까 기업들, 부자들, 자영업자들 다 일단 현금 확보하니까 그러면서 올라간 거죠. 차라리 대출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부동자금이 급증한 것은 질병 때문이고 집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거니까 결국은 현금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올라가고 이는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죠.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 그런데 무슨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와서 집값 올라요. 과거에도 보면은 오히려 집값 떨어질 때 단기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집값 올라갈 때 단기부동자금이 떨어져요. 왜? 집값 올라갈 때 단기부동자금으로 집을 사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집값 떨어질 때는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놓고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할 때 현금. 은행만큼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부동산 내다 팔고 있다. 거기 뭐 수석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가격 계속 띄우고 있는데 그거 뭐 때문이에요? 은행들이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기업들 현금 확보하고 있다. 현금 확보하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이 왜 증가하고 있어요? 현금 확보하니까. 다 현금 확보 4월 광의통화 M2죠 M2 1.1% 증가했다. 기업들이 현금 확보하고 있다. 부자들 어때요? 작년 말에 갑자기 현금 확보 쭉 늘었죠? 팔아서 현금 확보하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줄었다. 대신에 사는 사람들은 뭐다? 대출 잔뜩 낀 영끌 수요죠. 특히 올해는 대출로도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세 꼼수까지 써가면서 영끌해서 사는 거다. 이런 사람들 아까 갭투기 늘어난 이유 중에서 신랑 신부 해가지고 사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자금 출처 해달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어디서 대출 끌어와서 사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 많이 줄었다고 해도 주담대 늘어나고 있죠. 신용대출, 뭐 기타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언제? 3월에는 저기 질병사태까지 그게 달하면서 대출 늘어나고 있었죠. 현금 확보한 거죠. 대출 받아서. 이 단기부동자금이 증가했다는 거 뭐예요? 기업들 현금화, 그 다음에 부자들 현금화, 은행들 현금화, 서민들 영끌해서 빚져서 저들의 현금화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집으로 흘러 들어오냐,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뇌피셜 아니냐. 자 봅시다. 첫 번째,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가계 M2 증가율은 질병사태 언제 터졌죠? 2월에 터졌는데 증가율이 급감했다. 0.71에서 M2가 웬만하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이야기하는 대로 유동성이 계속 돌긴 도니까. 근데 가계 M2 증가율은 0.71에서 0.39까지 떨어졌는데 전체 M2 증가율은 오히려 0.95로 늘었다. 무슨 뜻이에요? 가계는 지금 질병 터져서 M2 증가율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는, 이 전체는 뭐예요? 가계 플러스 뭐 기업이나 뭐 금융기관, 기타, 이쪽이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얘가 줄었는데 얘가 전체는 늘었다는 건 얘네가 훨씬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업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현금 확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가계는 현금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런데 집 누가 사요? 1번 가계, 2번 기업, 3번 IT 업계, IT 뭐 사무실, 4번 뭐 은행, 뭐 5번 새마을금고, 금고, 이금융. 집 보통 누가 사요? 제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요? 그 글자 크기도 너무 똑같이 했고. 가게에서 산다.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집은 주로 가게에서 사잖아요. 왜? 은행에서 사서 은행원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기업에서 사서 회사 아파트로, 회사 숙소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매우 적죠. 누가 사요? 내 집. 그 다음에 갭투기도 보통 집에서 하죠. 여기서 뭐 법인 만드는
것도 보통 가족법이 만들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가게에서 산다. 내 집 마련 주택은. 그런데 가계 M2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가계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저희 영상 아주 초창기에 이거에 대해서 서울 아파트 전망 일부라고 해서 그 영상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가계 M2랑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 그래서 가계 M2가 조금 오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좀 많이 오르고, 팍 치면 더 많이 튀고 변동률이, 그 다음에 떨어지면 변동률 떨어지고, 조금 오르면 저기 M2 오르면 영향받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여기 뭐 살포시 떨어지는데 가격 변동률 어차피 마이너스죠 여기도.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2018년에 오버슈팅이 났다고 그랬죠. 오버슈팅. 그래서 변동률은 떨어지는데 심리만으로 가격이 튄 거잖아요 이때.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이거 가격 튄 거 되게 문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떨어진다고 했고, 반대로 2019년에 가계 M2가 늘어났어도 2019년에 전체적으로 가격 변동률은 급격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가계 M2 변동률 어떻게 됐어요? 이때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변동률 그거보다 작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변동률이 이렇게 떨어져야 맞는 건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변동률이 오히려 더 작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 조금 더 버티고 있다는 거죠 심리로. 근데 지금 맨날 들고 오는 게 뭐 단기 부동자금이니 뭐 통화량 증가하니까 뭐 집값 오른다느니 뭐 개소리들 짓거리지 말고, 그 단기 부동자금 다 기업 다 포함해서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가게를 보자고. 가게를. 집을 사는 주체는 가게인데 가게 M2 변동률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버티니까 지금 막 계속 그 뭐 규제 강화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호도해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할 게 이렇게밖에 안 떨어지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 오버슈팅 났을 때 바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바로 타격 왔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버틴다면 내년에 경제위기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질병 끝나면? 아니, 저는 더 위험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 일단 해결된 거 없어요. 이거 올해 하반기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또 막 터지고 있죠. 2차로 또 터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 만약 심각해지면은 얘가 떨어지는 게 좀 줄더라도 아니면 조금 오르더라도 요것도 일종의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 그 전에 있던 효과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한다? 갈 곳 잃은 자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는 뭐 때문이다?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특히 이번 2, 3월에 엄청나게 증가한 건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현금화죠. 두 번째,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온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저 단기 부동자금의 대부분을 가게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게가 가지고 있냐? 근데 가계 M2 상승률은 떨어지고 전체 M2 상승률만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은 가게에서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기업이나 나머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M2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가계 M2 증가량은 감소하고 있다. M2가 감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럴 때 항상 어떻게 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연동됐다. 만약 올해 오버슈팅 현상 일어난다. 지금 6월에 막 어떻게 진짜 잘해가지고 올해 오버슈팅 난다? 그러면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오버슈팅 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규제 계속 강화되고 있죠. 뭐 분상제도 곧 시행되고 전매 제한도 곧 시행되고 그 바델3 시행되고 내년에 또 양도세 강화되고 계속 시행되고 있고,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도 오르면은 규제 또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버슈팅 될 가능성은 적다. 내년 더 심각한 건 둘째치고 올해 가계 M2 증가율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연동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울 떨어지면 나머지는 수도권 당연히 영향받는 거 맞죠? 이제 서울 떨어지고서 이번에도 조금 올랐는데도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내놓으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애들 이제 뭐라 그래요? 서울과 수도권은 따로 놀 것입니다. 오래 못 가죠. 그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결론,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흘러 들어온다? 되도 않는 소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프레임 잡고서 단기 부동자금 흘러 들어오니까 집값 오른다니까 지금 집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기업들이 현금하고 있어서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한 거다. 쥐뿔도 모르면서 나대지 말라라고.